안녕하세요.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면 그 구글이 소속된 이 유튜브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그것을 올리지 못하게,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만큼 구글이라는 회사는 상당히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인구 축소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와 인구 축소가 어떻게 관련이 돼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령 성소수자들이 결혼을 해도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인구가 축소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현재 지금 국회의원을 부정선거로 선출을 한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런다. 둘째, 그 세계화 세력을 위해서 인구 축소를 위한 성소수자의 합법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친중적이고 친북적인 그 정부로서 일국 이제 국가라고 그러나요? 제도가 두 개지만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하겠다고 하려면 그 성소수자 문제를 합법화해라. 그런 압력이 지금 그 바티칸 쪽으로부터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야말로 굉장히 그 동성애를 활발하게 하셨고 그 문제가 세계에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제수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겠죠.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그 부정선거로 입원하게 된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추진 중이냐? 혐오 표현 규제하고 성소수자 문제의 합법화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김부겸 의원이 2018년에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를 굉장히 중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의당이 국회의원석이 부족해서 발의를 못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통합당이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이런 자세 있죠. 한 다리를 올리고 하는 이 자세는 사실은 루시퍼를 숭배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현재 흑인의 인권운동하고 결합되게 가지고 이것이 마치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하나의 몸짓으로 보여지고 있죠.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를 이 국회에서 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약회사 중심이 되는 건데 그것은 인간의 건강도 많이 해치지만 록펠러 의학이 현대의학이기 때문인데 석유 제품에서 제약사들이 쉽게 간단하게 저가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때문에 이거는 석유화학 분야가 바로 제약 분야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의 가장 밑바닥에는 1949년에 올덕스 헉슬리라고 하는 그 멋진 신세계를 지은 그 사람의 형이 영국 교수가 돼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최초로 선출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줄리언 헉슬리라는 사람이 뭐를 얘기를 했냐면요.
국가주의나 가족주의를 반대하는 거야, 이 사람은. 또 애국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왜냐? 이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내세운 사람입니다. 이 줄리안 헉슬리라는 사람은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가장 나쁜 것이 바로 민족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불어서 가족주의도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족보다는 그 사회를 위한 어떤 개인들로 모든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그런 이 공적인 기능 가운데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한쪽으로 가는 것을 저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수자 문제는 가족을 파괴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녀가 합해져서 한 가족을 이룬다는 전통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 민주당을 적극 구원하는 소로스나 빌 게이츠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로스는 아시다시피 한국군의 인권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돈을 지원하기도 했죠. 근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조국이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가 없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적극 추진하던 사람이 조국이잖아요. 조국 하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 임명할 때도 국제인권법 연구회입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출신들을 헌법위원회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의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깔린 일이었죠. 근데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는 코로나가 엄청 많이 지금 창궐하고 있죠. 근데 그 성소수자도 많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혈장을 기증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이즈 때문이죠. 그래서 CNN도 보도를 했어요. 에이즈가 그 성소수자들에게서 그 옮겨진 그런 병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이 말이 맞죠. 그래서 긴급하고도 즉각적인 혈액이 필요한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이 성소수자 분들께서도 혈장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 그 혈액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꾸 풀어주게 되면 전 세계에 HIV가 많이 유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재정이 손상당하게 되겠죠. 현재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 국가 재정으로 이들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금 연관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혈액 관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캐나다는 가장 깐깐하게 혈액 관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성소수자에 대해서나 또는 그 마약, 유에 해당하는 무슨 마리화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그 광우병이 문제가 됐었어요. 유럽에서. 그랬을 때 이 캐나다가 제가 헌혈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시는 제가 이제 유럽에 있을 때 광우병이 돌았단 말이죠. 그것과 연관해서 저는 헌혈할 수가 없어요. 캐나다에서. 왜냐하면 그 기간에 제가 단지 유럽에 거주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캐나다는 그
그 혈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서서히 변할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이 이제 변할 거면 캐나다도 그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혈액처럼 깐깐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전 국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깐깐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는 국회에서 일단 이것이 통과될 것을 반대하는 집단 사람들이 개신교들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 법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자체가 파산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약에 이행을 뭘 해라 그리고 명령을 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계속 그 성소수자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반대했을 때 이것이 벌금을 계속 물리게 되면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교회가 지불하게 된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그런 법제화 하에서는. 때문에 이런 배상금을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그 정의당식 차별금지 법안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때문에 뭐 문화공급자도 라는 문구가 있고 교육기관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나 신학교가 포함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때문에 마치 이것이 뭐 개신교 쪽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국민의 그 건강, 안전 그런 것을 위한다면 이것은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신교 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SNS와 유튜브들을 통해서 만약에 성소수자 반대 의견 표시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한국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근데 사실은 유튜브에서도 이걸 많이 통제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녹음되는 이것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정의당식 이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면 헌법 1조에 또 헌법 20조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과 방송,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소수를 위한 어떤 혜택이란 말이죠. 근데 이 소수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다수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법제화되면. 왜냐하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이 훼손된다는 것이죠. 뭐 팬데믹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개신교들이 반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건강이 훼손되게 되는 것입니다. 긴 시각으로 보자면.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로서는 그 똑똑한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병들고 뭐 주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제가 쉽겠죠. 때문에 이게 그 헉슬리가 지향하는 그런 세계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